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바른 인성과 바른 개념 그리고 바른 인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도덕적 아침밥의 조식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단원에서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 평화적 갈등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웠죠. 맨 처음에 입장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 속마음을 파악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는 이런 과정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 평화적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은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협상한다라고 들어봤죠? 협상. 자, 협상은요, 이게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요 A라는 학생 그리고 요 B라는 학생 있죠. 요 학생들이 이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 속상하지만 직접 이야기를 해보자.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 당사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협상이에요. 자, 협상은요, 직접 대화한다라는 거, 그리고 스스로 아무의 도움 없이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 두 번째로. 조정은요, 둘이가 했는데, 협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껴요. 다른 사람이 끼는데,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 제3자예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입니다.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냥 다른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야, 싸우지 말고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그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사줄 테니까 우리 셋이서 너희 둘이서 잘 얘기해봐.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3자는요, 갈등 당사자 말고 제3자는요,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란 말이 뭐야? 그러니까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에요. 예. 편을 안 들어요. 아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편을 안 드는 겁니다. 해결책은 그럼 누가 찾는 거야? 요 당사자들 둘이서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요 조정하고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중재라는 게 있어요. 중재 역시요, 제3자가 들어와요. 갈등 당사자들이 있고, A, B라는 갈등 당사자가 있고, C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둘 아는 사람도 아니고요, 전혀 그냥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생판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갈등 상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제3자가 와서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조정하고 중재하고 차이는 뭐야? 제3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제3자가 같이 갈등 상황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똑같은데, 조정은 이 사람이 자리만 마련해 주는 거야. 야, 둘이 말도 안 하고 지내면은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자. 밥 한번 먹자. 그래서 같이 풀자. 요렇게 자리 마련하는 게 조정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에서는 해결책은 누가 낸다? 싸우는 사람들, 갈등 당사자들이 낸다. 하지만 중재는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갈등하는 사람들하고 전혀 몰라. 전혀 모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는 거야. 이게 중재가 어떨 때 쓰이냐면요, 그 기업과 노동자들 간의 임금 협상 있죠? 요때 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오면 그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그 기업이 있어요. 또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중재를 전문으로 하는. 중간에서 너는 이렇게 좀 해주고 너는 이렇게 좀 해줘서 해라 하고 중재안을 탁 내줘요. 근데 요거 두 개를 안 받아들이면 또 갈등이지. 중재안을 내주는 거,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제3자가 있는 게 뭐라고? 중재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협상이든 조정이든 중재든 얘들은요, 서로 싸워서 갈등 해결하는 거야? 아니죠. 대화로 하는 겁니다. 대화로. 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평화적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평화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는데, 이제 요 평화적 소통의 예를 볼 거예요.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게 있어요. 요 비폭력 대화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과제를 내주면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 영상 하나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꼭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하기 편합니다. 여러분들 이 비폭력 대화는요, 협상, 조정, 중재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협상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중재를 하면서 비폭력 대화를 쓰는 겁니다. 아셨죠? 협상, 조정, 중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평화적인 대화법이 필요해. 근데 바로 그 평화적인 대화법이 뭐야? 비폭력 대화라는 겁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폭력 대화는요, 일단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법입니다. 이거는요, 어떤 4가지 정도, 혹은 3가지, 혹은 4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관찰하는 거, 느낌, 그리고 욕구,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부탁,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관찰입니다. 첫 번째, 관찰한 거. 어떤 상황이 있어. A하고 B, 얘와 얘가 싸웠어.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관찰한 거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돼요. 만약에 뭐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툭 부딪혔어. 근데 나는 기분이 나빠서.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아무 사고도 없이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내가 만약에 부딪힌 사람이야. 부딪힘을 당한 사람이야. 부딪힘을 당한 사람이면, 야, 네가 나를 툭 치고 아무 말도 없이 가서, 요게 관찰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솔직히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기분이 많이 나빴다. 기분이 많이 나빴다. 솔직히 말해야 돼요. 이런 비폭력 대화의 핵심은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나의 느낌을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다 말하세요. 기분이 나빴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말합니다. 나는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원하는 거를 확실하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탁하세요. 내가 바라는 걸. 네가 사과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요. 아셨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 비폭력 대화입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는 이제 4가지로 말했잖아. 관찰, 느낌, 그 다음에 욕구, 부탁, 이렇게 4가지로 말했는데 3가지로 말할 수도 있어요. 행동 말하기, 감정 말하기, 바람 말하기. 똑같죠? 똑같죠? 관찰이 행동 말하기고요. 그리고 느낌과 욕구가 감정 말하기, 그 다음에 부탁이 바람 말하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링크 해놓은 영상도 보면은 행간바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요거 3단계나 4단계나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당한 사람, 뭔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동 말하고, 감정 말하고, 바람을 말하거나, 아니면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요거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잘못을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돼? 잘못을 한 사람은 사과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 인정하고, 사과하고, 약속합니다. 물론 그 잘못을 한 사람도 앞에서 얘기했던 관찰, 느낌, 욕구, 부탁, 그리고 행간바, 요거 다 얘기해야 돼요. 얘기하고, 그리고 사과할 때 양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사과할 게 있을 거 아니야. 갈등하다 보면, 그죠? 사과할 때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약속합니다. 내가 아까 그 복도 상황, 내가 복도에서 너를 이렇게 치고 모른 척하고 갔구나. 미안해.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 요런 식의 대화를 거쳐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요 비폭력 대화는 절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갈등을 해결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 말해야 되지. 그 다음에 속마음까지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속마음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한 자리에서 안 해도 돼요. 한 자리에서 안 해도 되고, 근데 한 자리가 좋지. 왜냐면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죠? 먼저 하고, 그 다음 먼저 중재자한테 얘기를 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놓고 결국 둘이서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비폭력 대화라는 거 알겠죠? 꼭 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절대 이건 상대방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세요, 일단. 그리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비폭력 대화를 했어. 근데 막 누군가가 인정을 안 해. 난 안 했는데? 아닌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사과하기 싫은데? 이래버리면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죠. 계속 갈등이 쌓이는 겁니다. 그쵸?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해요. 요 비폭력 대화의 기본 전제는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비폭력 대화를 한번 잠깐이라도 조금 경험해본 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랄까요, 그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원하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말하세요 이런 거를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참 이거 얘기해야 돼. 그거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말하세요. 요거 겪었던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비폭력 대화의 방법이긴 한데, 그 뭐랄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끌어내지 못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억지로 답에 맞추는 대로 계속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시키는 거잖아.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과고 진정한 그거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비폭력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하기 싫다, 나는 말하기 싫다, 사과하기 싫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 속마음을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꼭 협력하는,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 반드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라는 요 마음, 그래서 나는 그 갈등 당사자와 꼭 협력을 해서 나는 해결을 하겠다라는 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셨죠? 네. 요게 없으면 여러분들 비폭력 대화하고 뭐 갈등 해결이고 전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수업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 안녕!